오늘은 이 K 컨텐츠의 대표 프로그램인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좀 팀원들이 비판받는 이유 그리고 인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피지컬 아시아의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하고 있는 김동현 씨, 아모띠, 장은실 선수는 놀랍게도 모두 같은 연예기획사 소속입니다. 바로 이 본부 ENT라는 회사죠. 현역 선수부터 은퇴한 스포츠 선수들을 중심으로 방송이나 연예계 활동을 지원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물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재하 출신의 연예인 광희 씨도 소속되어 있고요. 주로 정대세, 김민지, UFC 전 강경호 선수,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 이관희 농구 선수, 모태범, 박태환, 추성훈 등 이런 선수들, 전현직 선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 피지컬 아시아는 결국 김태호라는 거물 스타 PD가 설립한 태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예능감과 서사적인 연출을 필요로 하는 피지컬 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올림픽이나 순수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연출, 또 음악, 마케팅, 광고,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져야 되는 종합 컨텐츠이지 스포츠 대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다가 이제 국가대표 대항전 같은 애국심 코드가 더해져서 대중적인 감정선이라든지 흥미를 자극하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맥이란 건 전략적인 협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야 뭐야 너희들 다 같은 소속사였어? 야 니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런 얘기의 어떤 비난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러한 관행 혹은 관계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고 선호되고 이 협력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담담하게 인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런 건 이제 방송 유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관계 방식이다, 이런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인맥 기반의 시스템은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이 효율성과 시너지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보편적인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좀 늘 말씀드리지만 1.5배속으로 보면 좋으세요.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적 잣대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관계의 가치가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예. 사실 이러한 동반 출연이나 이런 것들은 이 방송계에서 매우 사실 흔해요. 예. 최근에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도 있는데, 최근 들어 이 정도는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드라마 편에서는 아예 주연 배우가 서로 같은 소속사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혼보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동욱, 이광수, 추서정, 유현수 같은 경우는 같은 킹콩, 스타쉽 이쪽 소속이었고, 키스는 괜히에서 장기용 씨랑 안은진 씨도 같은 UAA 소속이죠. 그리고 얄미운 사랑의 이정재, 임지연은 같은 아티스트 컴퍼니 소속이고, 주연이 같아요. 미지에서 우리 박보영 씨, 갓세븐 진영, BH 소속 이병헌, 지금 거신 전화는 여기에는 유연석이랑 최수빈도 같은 소속사, 여기도 킹콩 스타쉽이었고, 금주를 부탁해 공명, 수영, 사라멘트 소속이었고, 이번에 나올 예정인 이별에 필요한 김태리, 홍경도 마찬가지예요. 방송계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능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옥탑방 문제아들도 송은이, 김수근, 비보, 우리 송은이 씨 소속사고, JDB 엔터테인먼트도 김준호, 김대희, 김민경, 신기루, 유민상, 홍윤아 등 같이 이제 프로그램 하는 경우가 많죠. 한 프로그램에 여러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명씩 껴서 가는 경우도 많고, 우리 잘 알겠지만 우리 블랙핑크의 로제 씨도 아파트 노래를 너무 같이 하고 싶어서 계약한 레이블, 같은 레이블에 브루노 마스가 소속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국 이제 공통된 사람, 공통된 회사라는 인맥 덕분이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무한도전에 나온 건데, 미스틱, 지금은 SM 아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출연진들을 밀어 넣었다고 해서 이제 김구라 씨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 당시에 윤종신 씨 부인부터 해서 소속사 연예에 한 5명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4명, 5명 정도. 신소율, 이규환, 이런 선수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결국 인맥이란 건 결국 보증서다.
출연진 간의 호흡 문제라든지 우리가 티키타카라든지 아하면 어하고 방송이란 건 이제 흐름을 만들어야 되고 웃음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목적 아래서 같은 소속사의 출연진이 한 번에 투입되는 거는 전략적인 인맥 투자인 거죠. 전세적인 거고. 그래서 사실 이 피지컬 아시아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있을 때, 비난과 비판의 소지가 있을 때 좀 그걸 염두를 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이다라기보다는 선수들의 결과와 선수들의 전략이 잘못인 거지, 같은 소속사라서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메인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이따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지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연예계뿐 아니라 스포츠 업계도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같은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이 이 클럽 이적이라든지 고연봉을 협상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경우 많고요. 같은 에이전트면은. 해외에서도 이제 무리뉴 감독이나 펩 감독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에이전트 소속이면은 또 쉽게 영입하기도 하고 쉽게 추천도 많이 해요. 전화도. 그래서 이제 인맥이란 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인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사회생활 할 때 지혜로운 거고, 이를 통해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널리 통용되는 관계 중심의 전략이 바로 인맥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이 인맥의 중요성은 서양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더 굉장히 중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생각하는 친분을 넘어서 신뢰로 상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게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랬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랑 달리 해외 대학을 가거나 기업 간에서 이제 추천서를 써줄 때도 밀봉을 제대로 한 다음에 못 듣게 딱 한 다음에 단어 하나를 굉장히 솔직하게 신중하게 작성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저희 교수님도. 그래서 그만큼 이 추천서라는 거는 이 사람의 신원을 내가 보증하고 실력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보증서의 개념이 개런티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내 레퓨테이션까지도 굉장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추천이라는 거는, 인맥이라는 거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내가 쟤랑 친하다,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 맞다, 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좀 해줘라, 뭐 이런 식의 관계가 좀 많죠. 근데 이제 서양은 좀 확실히 달라요. 확실하게 다른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게 있는 거예요. 철저히 보증서의 개념도 강하고 내가 개런티를 해준다,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직이나 채용, 뭐 대학원을 갈 때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맥의 장점을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해드리고, 또 지혜롭게 활용을 하자라는 거지 무조건 이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일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맥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도, 사회생활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내 정치부터 해서 인간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 무조건 저거 멀리 해라,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안 좋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실제로 뭐 미국도 동료들 이제 채용할 때도 트러블이 많았다, 혹은 뭐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이러면은 채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서양은 이제 책임 중심형이고 우리는 정 중심형의 인맥 구조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JYP 조언 같은 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인맥 중요성 얘기할 때 저희 이제 JYP 박지영 씨가 이런 말 했죠. 인맥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멀리 하라고 해요, 이런 얘기를. 왜냐면은 이 JYP 같은 경우는 철학이 워낙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행동력도 남다르고 상위 1%예요. 20몇 년 동안 영어 단어를 침대에서 매일매일 외우고, 요가도 맨날 하고, 뭐 스트레칭부터 해서 막 식음료 조절까지도, 식단 조절까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상위 1%는 그 정도 하면은 솔직히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물론 본인이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맥 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는 게 본질이 뭐냐면은 인맥 쌓을 시간에 나를 더 업그레이드 해라,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못할 DNA를 갖고 있고 그렇게 못할 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가 이해되시죠? 노력도 재능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일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여기도 썼지만, 능력의 DNA가 우리가 어느 정도 타고난 게 부족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통부터 중상이라고 치면은, 혹은 중하도 있고, 우리는 소속감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회사가 중요하고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상위 1%, 0.1%가 못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맥이 오히려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되고, 뭐랄까 좀 같은 소속에 들어가서 좀 뭔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인맥에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뭐 이용한다는 개념보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더 변화될 수 있는, 리프트업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늘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뭐 실제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회생활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경우도 많은데, 교회라든지 절, 성당에 다녀서 일이 풀리기도 하고, 기업인 모임 모여서 뭐 기회가 거기서 열리기도 하고, 저 역시 강연 갔다가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의 소개로 또 다른 학교 간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인맥이란 걸 무조건 할 필요 없다, 관계를 가질 필요 없다, 아니죠.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나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본업에 지장일 정도로 막 인맥 넓히려고 막 다니고 막 유명한 사람들 막 쫓아다니고 막 나 이 사람들이 안다 아는 척하고 막 친한 척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회사도 안 되고 무조건 많은 모임 가고 막 동창회 무조건 다니고 이런 건 의미는 없고 JYP 말처럼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장 중요한 건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본업에 충실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면서 나의 격을 스스로 높이고 적당한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수준과 격이 높은 사람이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변이랑 우선 기본적으로 내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다음 내 주변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또 점점 인맥을 효과적으로 넓히는 방법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행동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한 번이라도 이 안면이 트인 사람은 좀 경계심을 풀잖아요. 우리가 고대로부터 내려온 약간 DNA 같아요.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뭐 이런 사냥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설정하고 친해지면은 분명하게 사회생활에 이점이 있으니까 적당히 관계 맺는 법을 잘 배우고 연습한다는 거는 진짜 사회생활에 필요한 찐 지혜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피지컬 아시아가 이제 선수들이 요즘 비판받는 게 결국 결과랑 실력이에요.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육각형 선수들이 많아요. 뭐 어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그렇다고 어느 하나 막 특별하게 막 대박 이런 건 없어요. 육각형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만약에 아는 사람 불렀다 뭐 같은 크루 모으고 막 같은 소속사 불러 모으던 간에 만약에 지금 우리가 뭘 해도 1등만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비판이나 비난이 덜 나와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우리가 카톡 업데이트 할 때도 토스 출신의 우리 그 대표님이랑 거기랑 토스에서 이직해온 팀이 비판이랑 비난을 왕창 받았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뉴스 한번 이거 체크해 보시고 우리 한국 축구 대표팀 할 때도 벤투 혼자 온 게 아니라 벤투 사단 같이 왔었고 그쵸? 팀 전체가 인맥으로 왔고 팀으로 움직이는데 16강 결과가 좋았고 선수들 만족도가 높아서 재계약을 은근히 바랬던 게 있잖아요. 지금 홍명보는 보여요. 지금 본인 사단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홍명보 사단을 보면은 축협에서 억지로 전술 전문가들 외국에서 포르투갈 쪽에서 이렇게 불러온 것 같은데 제가 좋아했던 하나이글스도 옛날에는 칭무원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게 뭐 인맥이나 의리를 가지고 성적 안 나오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런 얘기 쏙 들어가는 거죠. 인맥이든 의리건 간에 이해되시죠? 본질이 뭔지. 그래서 인생 살다 보니까 인맥으로 누굴 데려오건 간에 우선은 실력이랑 결과가 좋으면 거의 대부분 용서가 된다. 그래서 인맥이나 팀으로 형성되었으면 우리 피지컬 아시아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썼지만 제가 다른 국가랑 다르게 우리가 작은 육각형이 많아요. 뭐 체력, 순발력, 스피드, 지구력, 멘탈 등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팀이라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이록스나 그래플링, 씨름 레슬링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으니까 쉽게 탈락은 안 할 것 같고 또 쉽게 우승도 애매할 것 같아요. 아마 김동현 씨가 제 예측이지만 절대 스포 같은 건 아니고 아직 저도 모르니까 어깨 부상을 좀 당했던 것 같아서 최근 한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수술까지 몇 달 전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막 큰 활약을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상이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보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인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피지컬 아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같은 소속팀은 맞다. 그리고 소속사가 전략적으로 잘 밀어 넣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관점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선수들의 전략이나 결과가 그걸 좌지우지할 때가 많다. 그런 거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서 인맥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 조금 잘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은 인맥을 잘 활용하고 인간관계를 잘 맺고 둥글둥글하게 잘 지내야 된다. 실제로 제가 다음에 제가 취업 특강 같은 거 해드릴 텐데 요즘은 상향 평준화 돼 있어서 실력은 거의 다 돼 있어요. 무기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팀원들로서 얼마나 같이 어우러지고 같은 한 팀, 한 회사에 얼마나 오래 정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시 모집을 하는 이유도 대학교에서 수시 모집해서 딴 데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빨리 적응해서 등록금 꾸준히 내달라 이거예요. 그걸 정확히 깨뚫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인맥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쁜 게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한번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말이지 다음에 또 도움될 말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엔드림이고요. 구독이나 좋아요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배속으로 앞으로도 들어주세요.